지금 현재 전국에서 가장 초미의 관심사를 모으고 있는 곳이라면 4.3 보궐선거가 열리는 창원 성산지구 고성통영지구일 것입니다. 지구라고 해야 되나 지역구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결과 예측을 하고 판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일단 통영 고성에는 보궐선거 후보가 3명입니다. 한국당에는 정점식 변호사가 출마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뭐 다른 정당은 뭐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민주당이 양문석, 애국당이 박청정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창원 성산지구에는 무려 7명이 출마했습니다. 나중에 이름 다 나오니까 이제 요거는 그냥 보고 넘어갑시다. 일단은 여론조사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론조사는 기존의 여론조사가 되어 있다면 이 추이 그래프를 보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기존의 여론조사가 거의 없습니다. 지역이 이제 전국이 아니고 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각 여론조사 기관 것을 더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나누기 해서 평균을 내서 그걸로 분석하는 것이 좋고, 지지율 추세는 그걸로 대신하고 다른 이제 요인들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통영 고성은 한국당이 51%, 리얼미터가 조사한 거는 51%가 나옵니다. 나머지 민주당이 36.6, 애국당이 3.3 해가지고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대결 같은데, 여기서도 이미 차이가 10% 이상 벌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통영 고성은 안정권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피플 네트워크스라는 데서 또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는 통영 고성에서 한국당이 61.7%, 민주당이 25.9% 해가지고 통영 고성은 안정권이라고, 한국당의 안정권이라고 보고, 일단 이 정도면 이변이 없는 한 압승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 표차가 지지율 차가 이 정도로 나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분석할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통영 고성의 경우 이변이 없는 한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의 압승이 예상됩니다. 문제는 창원 성산입니다. 노회찬 의원이 이 지역구였죠. 그러다가 사망해가지고 보궐선거가 열리게 됐습니다. 노조가 많아서 좌파 성향의 지역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선전을 했는데, 특히 지금 황교안 대표가 원룸을 구해서 창원에 상주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거의 매일 내려가는 거 있는 편이고, 여기 손학규 대표는 2월 말경에 아파트를 한 채 빌려서 아예 상주를 하고 있다는데, 그러나 이 참 의미 없는 지지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손학규 쪽 후보는 이름이 이재환인가 그런데, 여기는 너무 의미가 없는 지지율 같아서 분석 대상에서 빠져버립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1, 2, 3, 4위까지 대충 이렇게 보면은 지지율이 변화를, 어떤 추이를 알 수 있습니다. 창원 성산은 굉장한 의미를 지닌 선거 지역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국의 눈이 여기다 쏠리고 있는데, 원래 좌파 성향이 강한 지역구에서 이번에 만약 한국당 후보가 당선되면 전국은 회오리가 칩니다. 즉 여당인 민주당은 여기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진작에 정의당 쪽 후보하고 단일화를 해가지고 판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고요. 판세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여기서 보수 정당인 한국당이 승리를 한다면, 이긴다면 좌파와 우파의 대결에서 이제는 다음 정권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되면 어디부터 바뀌는지 아십니까? 이번 정권이 교체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면 검찰부터 바뀝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평이에요. 이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선거냐면은, 지금 현직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려고 해도 어떤 국회의원 의석수가 필요하고 하지만, 그들의 비리를 잡아내는 게 지금 산더미 같이 있다고 예상이 되잖아요. 이미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하는 거 보니까 그게 말이 되는 의혹입니까? 그게 하여튼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의 비리와 의혹이 지금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눈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예측력도 뛰어나고요. 검찰이 이번에 이 선거에서 우리가 이겼다 하면 태도가 바뀝니다. 물론 몇몇 빼야죠. 몇몇 그 골수 같은 검사들은 빼고요. 그 검사 해봤자 조직 조그만 합니다. 몇 명 안 됩니다. 따라다니는 사람.
나머지 대다수의 검사들이 태도가 바뀌는 순간 전국 자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현재의 정치 지평은 이번 선거 이후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한번 창원 성산의 지지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리얼미터 3월 18일 걸로는 한국당 30.5, 정의당 29, 민주당 17.5, 민중당 13.2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당이 1위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피플 네트워크스라는 데인데요. 한국당 강기훈 후보 45.3%, 정의당 여영국 후보 19.7%, 민중당 손석형 후보 14.7%, 민주당 권민호 후보 13.3%, 민주당이 4등입니다. 세상에. 여당이. 근데 이 지역구가 원래 정의당이 강한 지역구였어요. 그리고 민중당 세가 상당히 있는 데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얘들이 단일화하면 어떻게 되죠? 뒤집어지죠. 자, 또 한번 봅시다. 데일리 리서치라는 데입니다. 여기서는 3월 10일자인데요. 자세한 이 자료는 데이터나 뭐 오차율 이런 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시면 나옵니다. 이 방송 안 하면 또 나중에 선거법 위반으로 시비 걸까봐 방송 미리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다 나옵니다. 데일리 리서치에 한 것은 3월 10일자에 한국당 강기훈 후보가 34.9%, 정의당 예영국 후보가 20.8%, 민중당 손석형 후보가 17.8%, 민주당 권민호 후보가 12.4% 이래가지고 1, 2, 3, 4위가 한국당, 정의당, 민중당, 민주당으로 여기도 민주당이 제일 꼴찌네요. 3개 여론조사를 평균하면 대충 뭔가 알 수 있다 그랬죠. 한국당 강기훈 후보 36.9%, 정의당 여영국 후보 23.2%, 민중당 손석형 후보가 15.2%, 민주당 권민호 후보가 14.4%. 이 정도면은 한국당 강기훈 후보 압승입니다. 그죠? 그러나 3월 23일이면 오늘이네요. 오늘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정의당과 민주당이 단일화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퍼센트가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요 평균을 가지고 단일화를 했을 때 한국당 강기훈 후보가 36.9%인데 반해서 단일화 후보 합계가 37.6%가 나옵니다. 민중당 손석현 후보도 어쩌면 단일화에 이제 이렇게 되면 자기네들끼리 단일화 하겠죠. 지금 둘만 단일화 했는데도 0.7%로 역전당해버립니다. 물론 오차범위 아니라서 열심히 하면 문제는 없겠지만 굉장히 아슬아슬한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고 어떤 전문가도 여기에 대해서 딱 이렇게 찍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단일화 한 데 대한 컨벤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컨벤션 효과 뭔지는 다 아실 테고 단일화로 인한 밴드웨건 효과가 발생합니다. 밴드웨건 효과는 아시죠? 옛날에 서커스 할 때 밴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앞에 붕짝붕짝 하면서 사람을 모으잖아요. 그 서커스, 요즘은 서커스가 길에서 붕짝붕짝 안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이럴 때는 동네를 돌면서 북 치면서 스카가 피에로가 삐리리 하면서 사람을 모읍니다. 그게 밴드웨건 효과예요. 그런 식으로 이 지금 단일화가 그 지역구에서는 시선을 집중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컨벤션 효과와 밴드웨건 효과를 아무래도 좀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중당 손석형 후보한테 가 있는 15.2%가 이제 단일화 했으니까 저쪽으로 가자 하고 여기서 빠져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곧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여론조사 발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가진 데이터는 한국당 강기훈 후보가 36.9%고 단일화 후보 합계가 37.6%라는 이 과학적 데이터 하나만 가지고 이제 있어야 됩니다. 요 한국당 강기훈 후보 36.9%는 세개의 여론조사 기관의 것을 평균 낸 거고 단일화 후보 합계는 세개의 여론조사 기관의 통계치를 평균 내 가지고 그 두 개를 단일화했으니까 그 두 개를 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했을 때 이미 0.7%로 역전당하는데 컨벤션 효과와 밴드웨건 효과를 더하게 되면은 더군다나 민중당 등 좌파 성향의 표가 이동하는 것까지 계산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한국당 강기훈 후보로서는 엄청나게 위험한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여기 지역만 가지고 선거합니까? 중앙에서는 공중전이 지금 열심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학의 의혹이 막 벌어져 나오면서 어떻게든 김학의하고 황교안
대표하고를 엮어내려고 지금 선거 기간이니까 피 튀기게 공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김학의 난리 났죠.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과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너무 달라서 이거는 한번 민주당 안도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뭐냐면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 차관 관련 의혹과 의혹을 모를 수 없다. 신경민 의원이 그랬고 황 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부실 수사에 개입한 정황은 없는지 밝혀야 한다. 이해식 대변인이 그랬고 필요하다면 청문회나 국정조사 특검도 임명할 수 있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그랬고 이해찬이가 직접 나서가지고 황교안 적기가 나섰는데 당시 민정수석했던 분 곽상도, 당시 장관했던 분 황교안이 법무부 차관 김학의가 경질된 과정과 내용을 잘 몰랐다고 하는 게 얘기가 되냐? 그게 가능한 일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요쪽 부분만 읽어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쪽 한국당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봅시다. 황교안 대표가 직접 얘기한 거네요. 언론의 인터뷰에서. 장관된 지 이틀 만에 김학의 전 차관이 임명됐다. 이틀 만에 임명됐어요. 며칠 뒤 의혹이 제기돼 김 전 장관이 사표내었다. 나가봤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황교안과 연결될 수 있습니까? 황교안 당시 장관하고 연결이 될 수가 없죠. 장관된 지 이틀 만에 차관이 올라왔고 그 차관이 이래저래 의혹이 쌓이다가 며칠 지나가 나가버렸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말입니까? 그 당시 수사를 지휘한 검찰총장이 누군지 다 아는 사람, 다 아시지 않느냐? 최동욱 아닙니까?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최동욱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최동욱, 모르시겠습니까? 최동욱이 그 당시 검찰총장이었는데, 혼외자 사건 하면 정식 자기 부인 외에 다른 데서 낳았다, 그것도 길러가지고 학교 보내다가, 학교까지 뭐 자기 이름으로 했던가? 아버지가 누구더라? 그래가지고 들통이 나가지고 개망신을 당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 실세다? 예, 지금 현 정권의 숨은 실세 중에 실세 아닙니까? 최동욱이 그 당시 검찰총장이었고 실질적으로 검찰 수사 지휘는 최동욱이 했을 거 아닙니까? 검사들하고. 그 다음에 당 내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한국당 지지율이 오르고 4.3 선거가 다가오니 민주당의 공세가 심해졌다. 민주당에서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 조홍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을 통해 확인해보면 황교안이 팔을 비틀었는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구체적인 근거를 못 둔다. 실체가 없다는 방증이다. 보십시오. 조홍천은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아닙니까? 조홍천이가 당시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 당시 공직기관 비서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알죠. 최동욱은 검찰총장이니까 더 잘 알고.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못 듭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증거죠. 방증이 되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장관된 지 이틀 만에 김 전 차관이 임명됐고 며칠 뒤 의혹이 제기돼 김 전 차관이 사표냈고 그게 끝. 여기다가 뭘 뒤집습니까? 당시 수사를 지휘한 검찰총장 최동욱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지 않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KBS 공영노조도 나서가지고 한마디씩 하네요. 오히려 이 사건을 조사할 당시 검찰총장은 최동욱이었고 담당 검사도 현직 검찰 관계자며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은 현재 민주당에 있는 조홍천 의원인데 봐줬거나 덮였다면 이 사람들이 덮었다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이 덮을 수가 있지.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니 KBS 공영노조가 나서가지고 지금 이 진실을 밝히기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공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미치고 팔짝 뛸 공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분이 아셔야 됩니다. 특히 해당 지역구에 사시는 분이 이 방송을 보시게 되면 이 사실을 보다 많은 사람이 알 수 있게 알려주십시오. 소주 한잔 하면서 알려주시거나.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요거는 공중전이고요. 그 다음에 현지전을 봐야 되죠. 현재의 분위기는 어떻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영업자 한 분이 직원이 4명 있었는데요. 지금 직원이 1명밖에 없어요. 너무 힘듭니다. 요즘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듭니다. 지금 시장 상인들의 표정도 어둡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상인 다른 사람 장사 안 되지. 너무너무 안 돼요. 눈물이 날 정도로 안 돼요. 최영숙이라는 상인은 중소기업이 너무 많이 문을 닫으니까 손님들이 시장에 돈을 안 씁니다. 20년 만에 최악을 기록한 경남의 실업률. 20년 만에 최악이랍니다. 특히 창원 지역 제조업 근로자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은 이번 보궐선거가 지역 경제를 되살릴 일 잘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회생을 최대 과제로 꼽은 시민들의 요구에 맞춰 각 후보들도 선거운동 첫날 민생 행진부터 생겼습니다. 자, 각 후보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 정부 예산 이끌어내야 되고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정책 사업도 창원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켜야 된다. 정부 백 믿고 선거 나서고 있다는 뜻이죠. 이 사람 지지율이 얼마더라? 평균 15%밖에 안 되네요. 정부 팔아먹는데도 15%밖에 안 됩니다. 두 번째, 한국당. 나라 경제가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꾸라는 명령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고 외칩니다. 강기훈 후보네. 강기훈 후보가 그렇게 해지네요. 이 강기훈 후보 말이 맞지 않습니까? 나라 경제가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꾸라는 명령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외칩니다. 정의당은 노회찬 의원님의 정신을 부활시키는 게 이번 선거의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회찬 돈 먹고 자살한 사람 아닙니까? 돈 먹고 자살한 정신을 부활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웃기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지역 선거에서는 이 사람 정의당이 먹히는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노회찬 지역구였기도 했고. 그렇다면 정의당은 지금 여영구 후보가 23.2%의 지지율을 올리고 있는데요. 아까 한국당 지지율은 평균 36.9%고요. 그렇다면 한국당 강 후보와 정의당 여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범진보 후보 단일화가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지금 이 단일화가 어떻게 되냐면은 정의당하고 민주당이 단일화 했어요. 그 바람에 민중당이 빠져버렸습니다. 이 교섭 내고 하다가 서로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빠져버렸어요. 민중당 후보, 정의당이 진정으로 진보 정치를 하고 싶다면 선 진보 단일화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 사람은 단일화 하면 자기가 자신 있겠다 싶은가 봐요. 민중당이 몇인데 자신 있는가 봅시다. 민중당이 15.2%, 별로 자신감 안 가지고 되겠는데. 어쨌든 이렇게들 외치고 있습니다. 민심과 공중전 이겁니다. 중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그 다음에 민심과 후보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지금 이 기사는 연합뉴스 겁니다. 종합해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우선 가장 고려해야 될 사항은 0.7%로 이 단일화를 하게 되면 역전당할 수 있다. 0.7%라는 숫자는 의미 없습니다. 선거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민중당 좌파 성향 표가 또 일로 이동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차범위는 3%, 4% 이러니까 0.7%는 오차범위 고려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이 후보들의 운명을 결정짓고 대한민국 정치 지평을 새로 쓰느냐 못 쓰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단일화 후보가 누가 되건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한국당 쪽에서 열심히 한다면 왜 보수는 또 단일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단 1% 지금 0.7% 차인데 0.7%에서 1%, 2%만 보태줘도 또 역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수 진영에서는 단일화라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아예. 지금 여기서 군소정당이 후보 내가지고 이 0.7% 나중에 한 표, 10표, 100표 이래 떨어지는데 여기서 또 분열해가지고 그 표 숫자가 지지율 숫자가 이런 게 미소한 아주 작은 이런 군소정당에서 단일화를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이거라도 좀 뒤집어내는데 0.1%가 아쉬운 아슬아슬한 상황에 지금 돌입했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선거구 창원 성산에 아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없으면 이리저리 엮여가지고도 전화를 한번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전해가 다른 말 할 거 있습니까? 김경수 드루킹부터 이야기하면 되죠. 이 정권이 얼마나 썩어 빠지고. 두 번째, 지금 전 환경부 장관 구속됐잖아요. 뭐 때문에 구속됐습니까? 블랙리스트. 그걸로 구속됐잖아요. 이번에 블랙리스트 숫자가 얼마인지 몇천 명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거 당일에 주로 노인층이 투표소에 가기 힘들어 하잖아요. 승용차 가지신 분들은 이 노인층이 걸어가는 거 보면 차 태워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선거운동은 하지 마세요. 그냥 태워주세요. 그냥 태워주면 다 합니다. 당일날 선거운동 하면은 법에 걸립니다. 법 위반이니까. 아이고, 이번에 누구 찍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뭐 잘 투표하십시오 하고 모시다 드리면 알아서 합니다. 연세 드신 분 투표장에 모셔다 드리기. 이거 꼭 현재에 계신 분 이거 조를 짜서라도 꼭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선거운동을 안 한다고 하면 조를 짜도 되는 겁니다. 선거운동 일치 안 하면 되잖아요. 당일날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당일날 그 차 태워 드릴 때만, 차 모셔다 드릴 때만 안 하시면 됩니다. 이 순수 자원봉사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카톡, 유튜브 가지고 계신 분들 유튜브 활동하시고 카톡, 페이스북 이런 SNS 활동으로 많이 좀 이 0.몇 프로, 0.7%가 0.7%로 지금 역전 나오고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래도 하게 되면 이 정도를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